감정가보다 4,400만 원 가까이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터지게 됩니다. 낙찰자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보이는 사건을 왜 낙찰자는 다르게 판단하고 입찰을 했는가? 제가 오늘 사건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단지 우리 구독자의 사연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도 몇 달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뜻밖의 보증금을 인수한 사건입니다.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낙찰받은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물건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보다 보증금을 줄여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인데 은행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1,400만 원이라고 기재해서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왜 낙찰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물건의 낙찰자는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보증금의 일부를 추가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광장에서는 8월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실전반에서는 실제 진행되는 주거용 건물과 특수 물건을 중심으로 입찰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광장에 오시면 누구나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전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인데요,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유찰을 거듭하다가 4차 때 낙찰이 됩니다. 이때 낙찰가는 1억 6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감정가하고 대비해보면 70% 정도가 됩니다.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면 감정가보다 약 4,400만 원 가까이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임차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핵심 사안인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서모시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요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를 보니까 2018년 7월 20일로 같은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말소 기준권리가 2019년 1월 16일이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임차인 서무씨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보면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했지만은 낙찰가가 약 1억 6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으니까 결국은 그 낙찰가 가지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어도 약 한 4천만 원 가까이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보이는 사건을 왜 낙찰자는 다르게 판단하고, 즉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을 했는가? 자, 그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청 채권자인 북전주 농협협동조합이 2019년 1월 16일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가치 조사서인 임대차 계약 확인서에 임차인 서남호는, 위에 이제 임차인 서남호는 임차 보증 금액이 1,4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권리배제 신청서를 2020년 5월 26일 제출함.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소유자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1,400만 원이다 라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농협 입장에서도 임차 보증금이 1,400만 원이라고 믿고 대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 대출이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실제 얼마 정도가 대출 나갔는지 그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당시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은 윤모 씨와 그리고 현재 임차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서남호 씨입니다. 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옆에 있는데요, 윤모 씨는 20분의 19,
서나모 씨는 20분의 1. 이처럼 그 두 사람이 지분의 형태로 이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그로부터 약 한 열흘 후쯤인 2018년 7월 26일 날 서나모 씨의 지분이 전부 윤모 씨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소유권을 윤모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2019년 1월 16일 날 북전주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요. 자, 이때 그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가 제출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에는 임차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1,4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돼서 제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전주 동협에서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여기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채권 채용 금액이 1억 1,4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 금액은 약 한 9,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인데 그것이 시세라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선수 임차인이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왜 대출이 나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 확인서에 임차 보증금이 1,400만 원이라고 줄여서 제출한 확인서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것은 은행과 임차인 간의 문제죠. 따라서 은행이 기망을 당해서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으로 충분히 물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낙찰자의 경우 실제로 은행에서 제출한 임차 보증금이 1,400만 원이다라는 권리배제 신청서, 자, 이것을 믿고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낙찰자는 그 믿었던 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연을 준 제가 구독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당시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그 판결은 결국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임차 보증금 약 3천여만 원을 물어줘라 라는 취지로 선고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낙찰자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서 청구 금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염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낙찰자에게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을 인수하라 라는 취지로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 서모 씨와 농협과의 관계에서는 농협이 임차인 서모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사건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단지 우리 구독자의 사연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도 몇 달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모 저축은행에 채권을 사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은행의 채권도 이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에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이 2억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그 물건이 경매가 되면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는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에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5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거기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 증액된 계약서를 숨기고 종전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실제에도 더러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요,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